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저는 쌍지리TV 이승국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한국지리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시가 지나서 여러분들 어제였죠? 어제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국영수도 그렇고 사탐도 문제가 좀 까다롭고 어렵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수능이 아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고 자,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보충해야 될지를 잘 정리해서 수능 가서는 다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지리 문제도 뭐 전반적으로 평이한 문제들도 있지만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한 서너 문제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까다로운 문제들에서 여러분들을 조금 당황하게 하는 문제 구성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문제 가서 제가 정답을 어떻게 찾는지 자세한 해설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험을 봤을 때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같이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심화적인 내용을 더 다듬고 했던 부분에서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자, 남은 기간 선생님을 믿고 선생님이 구평에서 뭐 허를 찌르는 이런 문제들의 경향 같은 걸 좀 분석해서 나중에 실전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체화시켜 드릴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9월 모의평가 1번부터 하나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는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글에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은 자, 먼저 가는 자, 한반도, 러시아, 연해주, 일본 열도로 둘러싸인 바다. 이 바다는 뭐 동해 바다죠, 맞죠? 가는 동해. 자, 그리고 이 바다에는 우리나라 최동단에 위치한 섬이 있대요. 자, 이 섬은 독도. 자, 이 섬과 가까운 섬인 자, 북서쪽 약 87.4km 있는 이 섬은 울릉도. 자, 가나다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자, 나를 볼게요.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한 섬이니까 마라도이고요. 자, 이 섬의 남서쪽 약 149km의 종합해양과학 기지가 건설되어 있는 수중함초는 이어도죠. 자, 선택지를 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가에서 조력 발전을 하고 있다. 자, 조력 발전은 절대 동해 바다에서 할 수 없죠. 조력 발전은 서해 바다인 경기도 안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나는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자, 독도랑 마라도는 섬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정답 2번 독도가 나니까요. 자, 3번에 다는 현재 행정구역상 강원도에 속한다. 자, 울릉도와 독도 두 개는 현재 강원도가 아니고요. 경상북도에 속해 있죠. 자, 3번 틀렸고. 자, 4번에 마라도 나는 0에서 0시 자, 직선 기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 기선을 적용하죠. 자,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한일 중간 수역은 자, 이어도에는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2번 됩니다. 1번은 쉽고요. 자, 2번 문제 갈게요. 자, 지도의 A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먼저 A가 여기가 지금 서해의 황해 섬이잖아. 그러면 이 황해 바다 수심이 굉장히 얕은 거 아시죠? 자, 수심이 평균 수심이 50m야. 어쨌든 수심이 다 100m 미만이야. 자, 100m 미만이라는 얘기는 자, 최종 빙기에는 해수면이 100m 낮았었고 이 황해는 다 육지로 드러났다. 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 A섬은 최종 빙기의 이 황해 바다는 육지였기 때문에 육지와 연결되어 있었다 하는 1번의 설명이 맞는 거죠. 자, 2번에 자, C가 바다 위에 점이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자, 이런 지형은 갯벌이죠. 자, 갯벌은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기능이 있다. 자, 2번은 너무 쉽게 맞고요. 자, 3번에 자, E가 자, 동해 바다인데 육지 위에 점점점이 찍혀 있어. 그러면 모래가 퇴적되어 있는 사빈이고요. 자, 사빈은 파랑과 연안류의 퇴적으로 형성되는 게 맞으니까 자, 3번도 맞습니다. 자, 4번에 E는 C보다 퇴적물 중 점토의 비율이 높다고 되어 있는데 자, 사빈은 주요 구성 물질이 모래고요. 자, 갯벌은 주요 구성 물질이 점토니까 여기서 점토의 비율이 높은 것은 C가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에 B, D 모두 자, 사주에 의해 육지와 연결된 육계도이다. 자, 여기 보시면 B하고 육지 사이에 이렇게 점점점점 있는 거 보입니다. 자, 여기가 지금 사주죠. 맞죠? 사주.
자, 그리고 D와 육지 사이에도 이렇게 모래가 점점점점 쌓인 데 있습니다. 자, 여기가 사주죠. 이 사주가 섬을 육지하고 연결시킨 사주니까 육계사주라고 하면 되죠. 자, 이 사주는 육계사주. 자, 그러면 B와 D 섬은 육계사주에 의해 육지와 연결된 섬이니까 자, B도 육계도, 자, D도 육계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BD 모두 사주에 의해 육지와 연결된 육계도이다 하는 5번의 설명도 맞습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으로 갈게요. 가다 지역의 지도의 AC에서 고른 것. 자, 먼저 왼쪽에 가서 지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지도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를 나타내는 지도죠. 그래서 일단 C가 대구고요. 대구광역시. 자, 대구에서 한 칸, 두 칸 올라간 여기가 자, 전자산업이 발달한 구미죠. 그래서 B가 구미. 자, 그리고 A는 바로 옆 동네가 우리가 안동이라는 걸 알 거고요. 맞죠? 여기가 안동이고 안동 바로 옆 이곳이 지금 예천이란 데지. 예천. 근데 예천이란 곳을 정확하게 지명을 모르셔도 대구 구미는 확실히 도시고 예천이 가장 농촌이다 라고 파악하시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자, 외국인 주민 유형별 비율이 나옵니다. 자, 외국인 주민 유형별 비율. 자, 그러면 여기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곳이 지금 여기야, 여기.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은데, 그럼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은 곳은 공업도시죠. 그래서 이 중에서 공업도시는 구미가 공업도시가 되기 때문에 가를 B 랑 연결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는 어디에 비율이 높다? 공업도시. 그래서 비율이 높다. 왜냐하면 외국인 근로자는 제조업 종사자가 가장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를 보시면 얘가 많아요. 결혼 이민자 비율이 높아. 결혼 이민자. 그러면 결혼 이민자는 아무래도 시골에 자 농촌의 청장년층 성비 불균형 문제가 심하니까 외국인 신부들이 농촌 총각들한테 시집을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결혼 이민자의 비율은 자 농촌에서 높게 나타나죠. 그럼 이 중에 가장 농촌은 여기죠. 예천 A가 되겠죠. 그래서 B, A만 고르시면 정답은 3번 나옵니다. 여기서 대구를 먼저 고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가 높은 공업도시를 먼저 고르고 자, 두 번째 결혼 이민자 비율이 높은 농촌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번에 가겠습니다. 자연재해 관한 안전 안내 문자 내용의 일부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 찾아야 될 게 대서의 지진, 태풍, 황사입니다. 요거는 가나다는 너무 쉽게 맞춰요. 자, 가는 뭐 간판 떨어진다 하니까 이게 태풍이고. 자, 나가 규모 5.5의 뭐가 발생했다. 자, 얘는 지진이죠. 자, 그리고 빙판 낀 안전사고란 말이 있으니 대설, 다음은 대설. 자, 마스크 쓰고 창문 닫아라. 그럼 요거는 먼지 많은 황사가 됩니다. 자, 선택지 풀어볼게요. 가는 우리나라보다 저위도 해상에서 발원한다. 자, 태풍은 열대 해상에서 발원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죠. 그래서 저위도 해상에서 발원한다.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너무 쉽고요. 자, 2번에 지진은 기후적 요인이 아니고 지형적 요인에 의한 자연재해입니다. 자, 2번 틀렸고. 자, 3번에 자, 다들 보시면 자,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미칠 때 이때가 여름이잖아. 맞죠? 그러면 여름 요거는 지금 여름죠. 한여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한여름과 관련된 자연재해는 뭐 폭염 같은 것이 맞는 것이지. 자, 대설은 겨울이니까 자, 3번은 틀린 겁니다. 자, 4번에 울릉도의 우대기. 자, 우대기는 눈 내리기 때문에 이게 방사회벽을 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대설과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나가 아니고 다 대설과 관련돼서 틀렸고. 자, 5번에 선박에 주는 피해는 자, 선박에 뭐 배가 막 묶여 있던 게 막 배 묶여 있던 게 풀려가지고 막 배 떠내려가고 배 가판 막 파도 쳐가지고 무너지고 이거는 다 태풍과 관련되는 거잖아. 그래서 가와 피해가 더 큽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5번으로 갈게요. 다음 자료에 AD 암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겠습니다. 찾아야 될 게 석회암, 중생대 대저암, 현무암, 화강암 중에 우리가 고르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에 연천 주상절리라는 말이 있어요. 자, 주상절리는 현무암이 식어서 굳은 게 주상절리죠. 그리고 연천은 여기 철원하고 가깝게 있기 때문에 자, 한탄강 협곡의 주상절리 그리고 그 위에 용암대지가 발달하죠. 그래서 먼저 A는 우리가 뭔지 알 수 있다. 현무암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A를 먼저 현무암 자, 고르시고요.
자, 두 번째 설악산의 울산바위. 그러면 이 설악산은 돌산이고 돌산에 기반하면 화강암이죠. 그럼 B에 기반하면 화강암. 자, 찾습니다. 자, 그리고 요건 우리 수업 시간에도 많이 보여줬는데, 자, 단양의 도담산봉. 자, 일단 단양이란 곳이 강원도 남부지방이니까 이 암석, 요 시의 암석은 석회암이다 라는 거 쉽게 잡아낼 수 있죠. 그리고 도담산봉은 석회암이 그 전리를 따라서 녹아내린 다음에 기둥 모양으로 바위가 남은 탑카르스트의 일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차별적인 침식과 용식을 받은 탑카르스트 지형의 일종이다. 어쨌든 석회암이다. 자, 그리고 D를 보시면 고성의 공룡 발자국 화석지이고, 자, 공룡 발자국은 중생대 말기 퇴적층에, 자, 경상노충군 퇴적층에 만들어지는 것이니 중생대 퇴적암으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 C는 대보조산 운동으로 형성되었다. 자, 대보조산 운동으로 형성되는 암석은 화강암이죠. 자, A, B, C, D 중에 화강암은 여기서 B입니다. 자, 기억 틀렸고요. 자, 니은의 시멘트 공업의 원료가 되는 것은 석회암이죠. 자, 이 중에 석회암은 C. 그러면 니은 틀렸고요. 자, 디귿에 C는 D보다 형성 시기가 이르다. 자, C 석회암은 고생대 초기에 형성이 되는 것이고, 자, D는 중생대에 형성되니까 형성 시기가 C가 이르다. 자, 디귿 맞습니다. 자, 리을의 A, B 모두 화성암이다. 화성암은 마그마가 식어서 굳은 건 다 화성암이야. 자, 현무암은 마그마가 분출해서 굳은 거고요. 화강암은 마그마가 지하에서 굳은 거기 때문에 둘 다 화성암 맞죠? 정답은 5번입니다. 솔직히 1페이지에선 어려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다 맞추셨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물 한 모금 마시고 갈게요. 목이 탑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가, 자, 지역 문제 중에서는 이 문제가 제일 까다롭고 어려웠던 문제 같아요.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거. A, C 지점은 각각 지도에 가나 하천에 표시된 세 지점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여기가 전라남도 일대의 지금 지도를 나타낸 것이고, 그러면 하천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목포 앞으로 빠지는, 자, 이 하천이 영산강이죠, 맞죠? 자, 가는 영산강. 자, 나는 이렇게 남쪽으로 흘러가지고 광양 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갑니다. 자, 이 하천은 섬진강이죠. 자, 영산강, 섬진강 두 개가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힌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구뚝의 위치가 지금 그려져 있어요. 자, 하구뚝이 지금 여기만 있습니다. 여기 영산강은 하구뚝이 있는데 섬진강은 하구뚝이 없죠. 자, 일단 요게 깔려 있다. 자, 요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AC 지점의 수위 변화라는 말이 나와요. 수위 변화. 자, 수위라는 게, 자, 수위가 높다는 건 수심이 깊다는 뜻이죠, 맞죠? 수위라는 게 하천 바닥에서부터 하천 수면의 높이까지를 우리가 수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수위 변화라는 말을 하기 전에 일단 요 말부터 알아야 돼. 수위가 뭔지, 수위가. 자, 수위라는 건 하천 바닥에서부터 물이 들어차 있는, 자, 물이 들어차 있는 저기 하천 수면까지의 높이를 하천 수위라고 합니다. 수위.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 돼. 이 수위라는 거, 수위가 높다. 높으면 수심이 깊은 것이고요. 수위가 낮으면 수심은 얕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일단 요거 하나. 자, 수위가 높으면 수심이 깊다. 그리고 수위가 낮으면 수심이 얕다. 일단 요거 하나. 자, 요거 하나는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문제에서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그냥 수위가 아니고 수위 변화를 제시했죠. 수위 변화. 그래서 6시간 단위로 수위 변화를 지금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얘가 수위가 오르락 내리락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자, 아래쪽에 보면 강수의 영향은 또 없다 그랬어. 자, 강수는 없었다 그랬어. 그러면 비가 내리지 않는데 수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하천이 바닷물이 역류해서 들어오면, 밀물 때 바닷물이 역류해서 들어오면 수위가 올라갈 거고, 썰물이 싹 빠지면 수위가 내려가겠죠. 그래서 조류의 영향을 받는 감조 구간은 수위 변화가 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또 하나의 사실, 자, 요 수위 변화라는 거,
요 수위 변화가 큰 곳이 수위 변화가 크다라는 건 여기가 바닷물의 영향을 받는 감조 구간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A는 감조 구간이야. 그러면 A는 절대 영산강은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영산강은 하구뚝 있잖아요. 그러면 민물이 거슬러 올라오지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 A는 무조건 섬진강인데, 자, 섬진강에 요 두 지점이 있어. 여기가 하류고 여기가 상류죠. 그러면 감조 구간에 해당될 수 있는 곳은 바다에 가까운 하류죠. 그래서 A가 여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일단 A부터 우리가 해결을 할 거고요. 자, 두 번째, 자, B하고 C를 볼게. 자, B, C를 보시면 봐. 수위가, 자, C는 수위가 낮죠. 수위가 낮다는 건 뭐라 그랬어 내가? 수심이 얕은 곳이라 그랬지. 자, 그런데 A와 B는, 자, A는 수위가 들쭉날쭉하고 B는 수위가 일정한데 B는 수위가 이렇게 높아. 수위가 높다는 거. 수심이 깊다는 얘기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될 게, 자, 상류 하류 중에 수심은 하류가 상류보다 깊은 거지. 맞지? 하류가 여기 깊다. 상류가 얕다죠. 자, 그러면 하천 수위가 높은 곳이 어디야? 하천 수위가 높은 곳이 하류가 되는 거죠. 맞죠? 하천 수위가 낮은 곳이 상류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C가 하천 수위가 가장 낮은 곳이니 수심이 얕은 곳이라서 상류가 되겠죠. C가 여기야. 맞죠? 자, 그러면 C가 상대적으로 상류. 자, 그러면은 그래도 바다에 가까운 요 지점이 수심이 깊은 B가 되겠죠. 자, 요렇게 A, B, C를 일단은 연결할 수 있어야 답이 나오는 겁니다. 문제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고요. 자, 기억을 볼게. 자, 가나모도 댐 건설이 요 하산 계수가 커졌다. 자, 댐을 만드는 이유는, 자, 하천 유량 변동을 줄이기 위해서 댐을 만듭니다. 그러면 댐을 만들면 반드시 하산 계수는 작아져야죠. 그렇죠? 댐을 만들었는데 하산 계수가 커졌다 그러면 댐 관리하는 사람들이 미친 거야. 그래서 하천 수위를 일정하게 만들려고 댐을 만든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하산 계수는 작아져야 된다. 자, 기억은 틀렸고요. 자, 니은에 C를 지나는 강물은 남해로 유입된다. 지금 C가 지금 여기야. 맞죠? 섬진강이야. 자, 섬진강은 남해로 유입된다. 자, 니은 맞는 거고. 자, 디귿에 A는 B보다 조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자, A가 수위가 들쭉날쭉 오르락내리락, A가 수위가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여기가 조차의 영향을 크게 받는 거죠. 디귿 맞습니다. 조차의 영향 당연히 A가 크고요. 자, 디귿에 A는 C보다 강바닥의 해발 고도가 높다. 자, 강바닥의 해발 고도는 당연히 상류가 하류보다 높습니다. 상류가 당연히 높아야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류가 해발 고도가 더 높은 겁니다. A, C 중에 C가 더 상류고 A가 더 하류죠. 그래서 강바닥의 해발 고도는 C, 상류가 더 높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던 문제 같습니다. 자, 7번으로 갈게요. 자, 7번은 그냥 뭐 눈뜨면 푸는 문제 같아요. 자, 먼저 가의 국토 계획은, 자, 국토 이용 관리의 효율성에 방점을 찍겠다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1차 국토 계획이 되고, 자, 요거는 1970년대 자, 성장 거점 개발로 지역 개발을 한 정책이 되겠습니다. 자, 나는 통합국토, 친환경국토, 열린국토, 이게 4차 국토계획의 수정 계획이죠. 그래서 얘는, 자, 2000년에서 2020년에 있었던 4차 국토계획이고 균형 개발에 방점을 찍은 국토계획이다.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기억을 볼게.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자, 4차 때 나에 만들어진 거고 틀렸고. 자,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은 가죠. 자, 시행 기간은 당연히 시행 시기는 당연히 디귿 가가 이르다 맞고요. 형평성을 추구하는 건 균형 개발이니까 요것도 맞죠. 그래서 정답은 쉽게 5번 나옵니다. 자, 8번으로 갈게요. 자, 8번도 쉽죠. 자, 일단 대표적인 힌트를 볼게. 기계공업. 자, 경상남도 도청이 있다. 그리고 2010년에 인재 없이 마산, 창원, 진해 요거 세 개가 통합해서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가 된 이 도시는 창원이죠. 그래서 창원을 고르시면 요 D가 창원이니까 정답은 4번 우리 쉽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벚꽃 축제가 유명한
이 벚꽃 축제인 구남제가 개최되는 곳은 창원 안에서 진해라는 곳에서 개최를 하죠. 진해가 과거에는 독립된 시였으나 지금은 창원에 지금 통합이 됐습니다. 자, 정답은 창원 4번이고요. 자, 나머지 지역도 볼게요. 자, A는 중요한 지역은 아니고요. 자, 거창이란 곳입니다. 저에게는 되게 중요한 지역이에요. 저희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 고향이 거창이라서 뭐 저는 되게 소중한 곳인데 여러분들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B는 꼭 알아야 돼요. 창녕. 창녕은 우리 남살의 습지, 우포늪이 유명하죠. 자, 우포늪, 남살의 습지다. 요거 꼭 알아두시고. 자, C가 진주입니다. 자, 진주는 선생님이 두 개를 강조했어요. 먼저 진주를 대표하는 축제가 남강 유등제. 자, 그리고 진주가 최근에 이제 혁신도시가 입지를 했다라는 거. 혁신도시 중에 가장 문제 많은 공기업이죠. 자, LH라는 공기업이 여기 진주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E는 부산이란 거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9번 문제로 갈게요.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산업별 취업자 수 비율이다. 자, 가나 지역에 대한 설명. 자, 골라야 될 지역이 경기도 있고요. 강원도 있고요. 자, 충청남도 있고요. 자, 울산광역시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자, X축은 3차 산업, Y축은 2차 산업 이렇게 있는데, 자, 2차 산업을 가지고 일단 울산을 고르면 좋겠습니다. 자, 울산이 전국 모든 시도 중에서 2차 산업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자, 가가 울산이죠. 자, 가가 울산이고요. 자, 그리고 이 중에서 다와 라가 상대적으로 3차 비중이 높고 라가 3차 비중이 좀 낮은 거, 거기다가 라 같으면 2차 산업 비중이 또 낮아. 그러면 이 중에서 2차 산업 비중이 가장 떨어질 수 있는 곳은 강원도죠, 맞죠? 그래서 라가 강원도. 그래서 강원도가 전반적으로 도중에선 제주도 다음으로 2차 산업 비중이 낮은 곳입니다. 강원도 하면 우리가 시멘트 공업 말고는 뭐 생각나는 게 없죠. 자, 그리고 나 달해볼게. 충남 아니면 경기인데 2차 산업 비중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자, 나가 2차 산업 비중이 한 21%, 다는 한 18% 정도 되니까 2차 산업 비중은 그렇게 차이 안 납니다. 그런데 3차 산업 비중이 다가 더 높죠. 그럼 다가 더 도시적 성격이 강한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반대로 나 같으면 2차 산업 비중이 비슷해도 3차 산업 비중이 나가 떨어지니 1차 산업 비중은 다보다 나가 높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가 조금 더 시골에 가까운 거, 다가 훨씬 더 도시에 가까운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다가 경기도라는 얘기입니다. 다가 경기, 그리고 나가 충남. 이렇게 고르십니다. 그래서 2차 산업, 3차 산업 두 개만 그려져 있지만, 자, 우리는 1차 산업도 누가 비율이 높은지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100%에서 X축의 3차 산업과 Y축의 2차 산업을 빼버리면 1차 산업 비율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기도가 충남보다 1차 산업 비율이 낮다는 걸 가지고 경기도를 또 고를 수가 있는 거죠. 자, 선택지를 볼게요. 자, 1번에 가는 충남, 나는 울산이다. 자, 가가 울산이고 나가 충남이었죠. 자,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에 가는 다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자, 제조업 출하액은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1등입니다. 자, 그럼 요거 틀렸고요. 그래서 제조업 출하액은 경기가 1등이다. 권역으로 보면 영남권이 1등이고요.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1등입니다. 자, 3번에 다는 라보다 지역 내 1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높다. 1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 여기서 계산이 가능하죠. 자, 다와 라가 3차 산업 비중은 거의 비슷한데 2차 산업 비율이 라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라가 1차 산업 비율이 더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1차 산업 비율은 라가 더 높아야 된다는 걸 그래프를 통해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요. 자, 4번에 라는 나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많다. 지역 내 총생산은 양적 지표이기 때문에 인구 수에 거의 비례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충남하고 강원 중에 충남 인구가 많기 때문에 자, 충남의 지역 내 총생산이 많아야 되겠죠. 자,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생산자 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전국에서 서울이 제일 많고 그리고 수도권에 경기도가 많은 거지. 생산자 서비스업은 기업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니까 기업이 많은 당연히 경기도가 이 네 군데 중에선 가장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 10번입니다. 자, 그래프의 세 지역의 업종, 제조업 업종별 종사자 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으로 옳은 것. 자, 이 문제를 보고 선생님이 정말 좀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제 심화 자료로 이렇게 통계 자료 쫙 이렇게 나눠줬던 거 여러분들 아시죠, 맞죠? 그래서 거기에 모든 기준을 내가 출하액 기준으로 다 넣어줬어. 왜냐하면 출하액이 시험 문제 솔직히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근데 거기서 선생님이 왜냐하면은 사업 최수, 종사자 수, 부가가치 뭐 이런 것까지 다 넣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공부하는데 엄청 부담을 느낄까봐. 그래서 일단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출하액을 기준으로 내가 통계 자료를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종사자로 풀 때는 종사자가 나왔을 때는 요렇게 좀 풀어라 하는 것들을 말로 조금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게 구현이 됐을지 모르겠어. 이게 그걸 구현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조합이었습니다. 지금 요 세 조합이 경기, 경북, 울산 조합이. 그래서 이 문제를 틀린 친구들이 많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선생님한테 배우지 않았던 친구들도 뭐 우수수 틀렸을 것 같아요. 뭐 쌤한테 배운 친구들이 그래도 많이 맞췄길 바라면서 이 문제를 좀 해설을 해볼게. 자, 바르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출하의 기준으로 모든 어떤 업종별 순위라든가 아니면 시도별 순위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잖아요. 이게 종사자로 바뀔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선생님의 어떤 풀이 과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후보가 되는 지역은 경기, 경북, 울산 지금 세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적어도 울산은 맞춰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울산이 자 기타 운송 장비가 순위에 들어올 수 있는 곳 여기는 울산밖에 없어. 맞지? 경기도에 뭐 조선소 있냐? 뭐 경북에 있냐? 없잖아. 그러니까 나가 무조건 일단 울산이야. 나가 울산. 자, 이것까지는 해야 돼. 울산. 자, 그리고 울산은 지금 뭐 자동차, 자, 화학 뭐 이런 힌트도 있겠지만 자, 가장 중요한 건 요거였습니다. 자, 다른 곳하고 비교할 때 지금 경남하고 비교하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조선이 있는 곳은 여기 울산밖에 없다. 그래서 나를 무조건 울산으로 간다. 자, 일단 요거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하고 다를 고를 때 여러분들이 굉장한 딜레마에 지금 빠질 겁니다. 이거 고민을 엄청 많이 했을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배웠던 것까지 해서 어떻게 추론할 것인가 요렇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가나 다나 지금 1등이 전자이기 때문에 1등이 여기서 힌트가 되진 않습니다. 자, 가나 다나 둘 다 1등이 전자. 그러니까 경기도 전자 있고 경북도 전자가 있잖아. 맞죠? 자, 그런데 여기서 2등이 지금 자동차가 있어. 자동차. 2등이 자동차.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을까요? 첫 번째 경우에서 자동차가 있으니 이거 경기도다. 왜냐하면 경기도가 전자가 출하액 1등이고 자동차가 출하액 2등이거든요. 근데 경북은 1차 금속과 전자가 1, 2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서 1, 2등만 보고 이거 경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친구 분명히 나왔을 것 같아.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딜레마에 빠지는 게 이게 지금 1차 금속 종사자 수가 지금 3등이란 말이야. 가가. 그러면 여기서 헷갈리는 거야. 이거 경북인가? 두 번째 경우에서 자, 여기서 딜레마에 빠져. 그런데 다를 한번 볼게. 자, 다는 힌트를 지금 삼을 만한 게 없어. 자, 전자가 1등인데 2등이 기타 기계 장비 제조업이다. 이거 뭐 배운 거 없잖아. 그리고 얘가 1차 금속이 아니고 그냥 금속 가공이야. 그러면 여기서 다가 경기인지 경북인지 우리가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고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다를 못 찾아. 가에서 승부를 봐야 돼. 가가 경기인지 경북인지 이걸 결정하고 남는 걸 다를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일단 여기까지. 그러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 가가 경기인 경우, 가가 경북인 경우 어디가 확률이 높은지 배팅을 해야 돼. 여기서 배팅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울산을 먼저 좀 설명을 해볼게요. 내가 울산을 왜 설명하냐면 우리가 배운 울산의 출하의 기준 순위가 정유화 석유화학이 자동차 조선보다 앞서요. 출하액은. 근데 종사자 수로 지금 나왔잖아. 이게 지금 너무 중요한 거야. 지금 종사자 수 비율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화학 같은 게 3등으로 밀려나고 자동차하고 기타 운송 장비 조선이 지금 1, 2등으로 올라왔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파악해야 될 거 하나가 자동차, 조선 같은 조립형 공업은 종사자가 많이 필요한 공업이다. 일단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자동차랑
자동차, 조선 같은 조립형 공업과 조립형이 아닌 중화학 공업의 차이를 내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조립형이 아닌 정유, 1차 금속, 화학 같은 경우에는 출하액은 많더라도 종사자 수는 적다 그래서 왜냐하면 얘네들이 기계가 다 해주니까. 그래서 내가 울산의 모델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 봐. 실제 선생님이 나눠준 통계에서 울산의 출하액, 업종별 출하액을 보면 정유가 1등, 화학이 2등, 석유화학, 자동차가 3등, 그 다음에 비철금속이 있어서 1차 금속이 4등, 자 그리고 5등, 5등. 그런데 여기 이거는 이 출하액 순서랑 상관없이 나를 맞출 수가 있는 거잖아. 일단은 자동차 기타 운송 장비가 있는 것만으로도 울산을 찾는 거니까. 근데 요 종사자 수 통계를 보니 자 밑에 확인해봐. 자 자동차가 1등이고 자 기타 운송 장비 조선이 2등이고 자 화학이 3등이죠. 이 문제가 연락 짜증나는 게 지금 3등까지밖에 없어. 4, 5등이라도 있으면 이게 경기도 경북 4, 5등에서라도 고를 건데 자 여기까지 지금 딱 나와 있어.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앞에 봐. 자동차 조선은 종사자 수는 많은데 출하액에서는 지금 밀렸죠. 정유화학한테. 그러면 자 이 자동차 조선이란 건 자동차 조선은 요 두 개는 조립하는 거지. 조립형이지. 자 그러면 조립하는 가운데 기계가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사람이 직접 조립해야 되는 게 있어. 그래서 얘는 생각보다 노동자가 많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종사자가 많아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화학 같은 게 대표적으로 순위에서 밀렸죠. 지금 3등이 돼버렸잖아. 2등이었던 게 3등이 됐고 정유는 아예 기타로 나가버렸어. 맞죠? 그래서 봐. 자동차 조선은 상위권으로 종사자에서 올라왔고 출하액은 지금 3등 4등인데 정유화학은 뒤로 밀렸어. 정유는 아예 지금 3등 바깥으로 밀려나갔어. 그러면 여기서 정유나 화학 같은 거 여기서 1차 금속도 마찬가지 순위에 못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1차 금속 요 세 개 같으면 조립하는 게 아니죠. 맞죠? 얘는 기계가 알아서 일을 다 해줘. 그래서 요 세 개는 조립이 필요 없다. 그냥 기계가 끓이면 알아서 다 해. 용광로에 불 지피고 석유 그냥 넣고 끓이면 그냥 다 알아서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기계화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거야. 이런 산업을 내가 뭐라 그랬어? 장치산업이라 그래서 장치산업. 산업은 기계가 일을 다 해주기 때문에 실제 종사자 수가 많을 수가 없어. 이해되겠어? 그래서 자 위에 선생님 설명한 자동차 조선은 종사자 수가 좀 많아야 된다. 근데 정유화학 1차 금속은 출하액에 비해서 생각보다 종사자가 낮아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유화학 1차 금속이 여기 1, 2, 3등 안에 지금 2등 안에 지금 안 들어온 겁니다. 자, 울산에서. 자, 그러면 내가 경기에 자, 출하액 자, 1, 2등이 전자 자동차 우리 이렇게 배웠습니다. 경기의 출하액 1, 2등은 자, 경북의 출하액 1, 2등은 1차 금속과 전자죠. 1차 금속과 전자 거의 비슷한 듯 뭐 1차 금속이 조금 앞서는 거의 뭐 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1차 금속하고 전자가. 자, 우리 그 통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래에 써 있는 걸 한번 봐봐. 자, 전자 자동차 1차 금속 순서가 나올 곳이 경기일지 경북일지 한번 판단해 볼게. 자, 만약에 경기도다. 그럼 종사자 수가 과연 이렇게 나올 것인가? 전자가 1등, 자동차가 2등, 자 1차 금속이 3등. 이게 나올 것인가? 근데 여기서 너무 중요한 게 경기도 같으면 출하액에서도 1차 금속이 순위권에 없어. 1차 금속이 없어. 자, 그런데 경북 같으면 출하액 3등이 자동차잖아. 맞죠? 자, 그러면 종사자 수가 가처럼 자 요거 쓴 게 지금 가다. 자, 전자 자동차 1차 금속 순서가 나오는 게 경북일 것인가? 요걸 한번 생각해 볼게. 자, 만약에 경기도일 것이다.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어차피 전자가 출하액도 1등이고 종사자도 1등이고 요거까지는 맞는 것 같아. 자,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자동차가 2등 들어올 수도 있어. 근데 이거 있잖아. 1차 금속이 갑자기 3등으로 들어왔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이거는. 자, 왜냐하면 1차 금속은 출하액에 비해서 종사자가 떨어져야 된다 그랬다. 출하액의 비중에 비해서 종사자 수 비중이 떨어져야 돼. 근데 경기도에서 5등 안에도 못 들어오는 1차 금속이 갑자기 종사자 수가 3등이 들어온다. 이건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 가는 절대 경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경북을 볼게. 경북. 자, 경북은 지금 1등의 1차 금속이 3등으로 밀려날 수는 있어. 왜냐하면 1차 금속이 출하액 비중에 비해서 종사자 비중이 떨어지는 거니까. 근데 자, 자동차 전자 같으면 전자도 경북의 전자는 조립하는 전자 조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은 있지. 전자 자동차는 1등, 2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여기는 종사자 수가 많은 거니까.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자, 우리나라는 이 전자도 단순하게 뭐 하나만 딱 반도체 하나만 딱 만들고 이게 아니라 반도체로 마지막에 휴대폰을 조립하고 그다음에 LG가 있는 구미 공장 같은 뭐 TV나 이런 전자제품, 뭐 세탁기나 이런 걸 조립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도 노동자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자동차 전자가 종사자 비율에서 올라오고 1차 금속이 종사자 비율에서 떨어져서 3등 가는 거 이게 맞는 거지. 출하액에서 아예 없던 자, 경기도는 아예 제철소가 없잖아. 대규모 제철소가 없는 경기도에서 갑자기 종사자 수 3등의 1차 금속이 들어온다. 이게 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경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가 경북이 돼야 맞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가가 경북이고 그러면 다를 갖고 먼저 찾을 길이 없어. 그냥 다는 그냥 경기도인 거야. 그냥 남는 거. 그래서 경북, 울산 가나에 들어와 있는 4번을 정답으로 고르셔야 됩니다. 자, 정답은 4번이었고 이 문제를 일단 틀린 친구들 같으면 요거 일단 제목을 좀 한번 봤을게요. 업종별 종사자 비율인데 그냥 그래프만 보고 흥분한 나머지 전자 자동차 바로 경기 약간 이렇게 골랐을 여지가 좀 있을 거예요. 그때는 다를 봤었어야 돼. 왜냐하면 다가 그렇다면 절대 경북은 아니잖아. 이게 출하액으로 잘못 오해했다 그러면 경북은 출하액이 1등 1차 금속인데 그게 안 되는 거지. 맞지? 거기서 한번 걸렀어야 돼. 알겠어? 그리고 여기서 쌤이 얘기했던 요 업종별 특징 있죠. 요 세 개 자동차, 조선, 전자는 좀 조립을 해야 돼서 종사자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출하액 대비 종사자 비율은 좀 올라가더라. 그런데 정유화학 1차 금속은 기계가 다 해주는 거라서 출하액에 비해서 종사자 비율이 좀 떨어지더라. 자, 요 내용을 가지고 좀 유추해서 맞춰줬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를 그냥 의도적으로 경기도로 좀 낚아버리겠다는 그런 의도가 엄청 짙게 깔려 있어요. 이게 3등까지만 또 딱 보여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제 생각에 정답이 가를 경기도로 고른 2번 쪽이 그 선택자 수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거 4번으로 맞춘 친구는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풀이해서 맞춘 친구는 정말 대단한 친구입니다.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자,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11번 문제로 갈게요. 자, 10번 문제 너무 피대를 세워서 설명한 나머지 막 목이 마르네요. 자, 물 한 잔 마시고 자, 계속 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만 나오면 다 맞출 건데 맞죠? 자, 1일차, 2일차, 3일차 어디 갔는지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일차에는 슬로시티로 지정된 마을을 갖고 이게 대나무라는 아주 결정적인 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전라남도 지역이 나와 있으니 자, 1일차에는 우리 담양을 가면 되죠. 담양은 여기서 여기죠. B가 담양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습지를 가겠답니다. 최초의 연안 습지. 자, 그리고 나간읍성을 간다. 그럼 요거 순천이죠. 순천. 자, 순천은 여기서 요거 C가 순천입니다. 그래서 B가 담양, C가 순천. 자, 그래서 1일차에 B,
이 1차례 C를 집어넣으시면 정답이 B, C가 나오는 게 정답이 4번밖에 없죠. 네, 정답은 4번이고 여기서 엄청 생소한 지역이 지금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시험에 나온 지 한 12년, 13년 된 것 같아요. 여기가 시험에 나온 지가. 지역 특산물 유자가 재배된다. 유자는 남부지방에서 거의 다 재배가 되니까요. 여기서 엄청 힌트는 아니고 남해안에 뭐 C, D, E 요 세 지역이 다 유자를 재배할 수 있고 여기에 우주 발사체 발사 기지를 겨나가겠다. 그래서 나로 우주 센터가 있는 고흥을 고르시면 돼요. 고흥은 여기서 E가 고흥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흥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고흥을 모르셔도 답은 4번 고를 수 있겠네요. 자, 나머지 A, D를 보겠습니다. 자, A가 영광, 자, 굴비야 원자력 발전소, 자, D는 강진이라는 자, 해남 옆에 좀 시골입니다. 자, 정답은 4번이고요. 자, 12번 갈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 골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X축에는 주간 인구 지수가 있고요. 자, Y축에는 서울로의 통근 통합 비율이 있습니다. 먼저 다 혼자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을 넘고 있습니다. 다 혼자. 그러면 여기가 일자리가 많은 공업이 발달한 도시라는 뜻이죠. 맞죠? 그래서 다가 여기 화성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가 화성이고요. 자, 그리고 가나가 자, 요 두 지역의 정확한 이름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가 서울에 가깝고 그다음에 여기가 서울에서 좀 멀잖아. 그럼 서울에서 먼 요 지역이 약간 농촌 지역이란 얘기야. 그리고 농촌 지역이 상대적으로 서울에서 거리가 머니 서울로의 통근 통합 비율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서울로의 통근 통합 비율이 떨어지는 나가 여기 고르시고요. 자, 이 지역의 이름은 양평인데 양평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고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경기도가 지금 하남이죠. 하남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서울하고 가깝기 때문에 서울로의 통근 통합 비율이 높은 좀 베드타운의 성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가나다를 고르시면 됩니다. 자, 가가 여기 하남이었습니다. 자, 선택지 풀어볼게. 자, 나는 통근 통학 유출 인구가 유입 인구보다 많다. 유출 인구가 유입 인구보다 많다는 것은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주간 인구 지수가 여기 100보다 낮으니까 자,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에 나는 가보다 주택 유입 중 아파트 비율이 높다. 아파트 비율은 당연히 도시에 가까운 하남이 높은 거죠. 자, 틀렸고. 디귿에 청장년층 인구 성비는 공업도시 화성 다가 높습니다. 자, 리을에 다는 나보다 인구 밀도가 낮다. 자, 인구 밀도는 당연히 인구가 많은 화성이 더 높아야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4번 갈게요. 자, 먼저 강원도 고생대 지질공원이라고 나와 있고 강원도 고생대에 있는 함성은 당연히 석회암일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용연동굴이란 곳은 당연히 석회동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탄산칼슘이 제거된 잔류물이 산화되어 형성된 요 붉은색 토양, 이 기억의 붉은색 토양은 우리는 뭐라 부른다? 테라로사라고 하죠. 그럼 테라로사는 물리적 풍화로 형성된 게 아니고 화학적 풍화로 형성이 되는 거죠. 산화작용이 화학작용이니까 틀렸고 정답은 옳지 않은 것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에 빗물이나 지하수의 용식을 받아 형성된 우묵한 지역, 이 지형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돌리네 라고 하고요. 자, 돌리네는 중앙에 구멍이 있어서 배수가 양호하기 때문에 주로 밭농사에 유리하겠죠. 자, 2번 맞고요. 자,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울릉도 독도 지지공원을 갖고 여기에 나리분지는 화산 폭발로 마그마가 분출된 이후 분화구가 주변이 붕괴 함몰되어서 형성됐다. 그래서 이 나리분지가 칼데라잖아. 그래서 디귿은 칼데라의 형성 원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3번 맞고요. 자, 제주도를 갔고요. 만장굴은 제주도에 있는 용암동굴이죠. 자, 그럼 용암동굴은 용암이 굳는 속도, 식는 속도 차이에 의해 형성되었다. 맞는 거죠. 그래서 용암이 흐르는 아래쪽은 용암이 천천히 식어서 굳었을 거고 위쪽은 공기랑 접촉하니까 빨리 굳었으니까 아래쪽이 뚫린 동굴이 되겠지. 자, 마지막 삼방산이란 게 아래쪽에 보시면 종 모양의 화산 지형이라고 했어. 그러면 종 모양의 화산은 경사가 급한 화산이고 그렇다면 점성이 높은 용암이 분출한 게 맞죠. 점성이 높은 용암은 유동성은 작은 거니까. 유동성이 작은 용암이니까요.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4번 갈게요. 자, 북한의 개방 지역을 주제로
수업 장면이다. 발표 내용 옳은 걸 골라보겠습니다. 자, UN 개발 계획의 지원을 계기로 91년에 경제특구로 지정된 곳이 나진선봉, 나선 경제특구. 자, 그러면 답은 맞는 거죠. 중국과 러시아와 인접 지역. 자, 그리고 나는 2002년에 남한 정부와 민간 기업의 노력으로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곳은 금강산이죠. 자, 그래서 을 너무 쉽게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다가 남한의 기술 자본,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된 공단을 조성한 이곳은 개성이죠. 자, 그런데 병은 북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라고 했으니 이 도시는 다가 아니고 평양이죠. 자, 병 틀렸고요. 자, 정은 2011년에 위화도와 황금포영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했다. 여기가 기존에 2002년에 지정한 신의주 경제특구에서 추가로 지정한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의선 철도가 있긴 한데 가 나진 선봉하고 연결된 게 아니지, 맞지? 그래서 정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경의선은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간다. 저기 동해안의 나선까지 연결되는 거 아닙니다. 자, 정답은 1번이죠. 너무 쉽고요. 자, 15번 갑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시기별 인구 특성,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 자, 먼저 제시된 세 곳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충청남도에 지금 지도가 있고요. 자, 먼저 충청남도 북쪽의 해안가에 위치한 이곳이 당진이죠. 공업도시 당진. 자, 그리고 바로 아래쪽 여기가 이제 홍성입니다. 충남도청이 이전에서 들어온 홍성. 자, 그리고 가장 아래에 위치한 이곳이 시골에 가까운 부여죠, 부여. 자, 먼저 왼쪽에 인구 증가율이 있고요. 자, 오른쪽에 노령화 지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쉬운 게 일단 다야. 다가 인구 증가율이 지금 마이너스고요. 노령화 지수가 지금 겁나로 걸립니다. 지금 400이에요, 400. 그리고 청장년 비율이 제일 낮아. 그럼 이 다가 누가 봐도 내가 가장 시골이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시골인 것은 부여죠, 부여. 부여가 다. 자, 왜냐하면 홍성도 군인데 홍성은 2010년대 넘어서서 충남도청이 이전에 오면서 도시적인 면모는 조금씩은 바뀌고 있는 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중에서는 가장 시골이 부여입니다. 그래서 다를 일단 부여 고르시고요. 자, 그리고 가장 도시에 가까운 곳은 여기서는 당진이지, 당진. 그래서 당진이 아무래도 제철소가 입지하면서 공업이 발달하니 청장년 비율이 과거에는 요 두 지역이 비슷했다가 가가 청장년 비율이 올라갔죠. 맞죠? 그리고 노령화 지수도 낮잖아. 그럼 가가 가장 도시적 성격이 강한 곳이란 얘기야. 당진, 시고, 홍성, 군인이 당연히 가가 당진이고, 자, 나가 홍성이 돼야 맞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자, 요거 잘 봐야 되는데, 자, 인구 증가율이 2000년 대비 2019년에 갑시다 그랬어. 그래서 인구 증가율만 보면 얘는 확실히 부여로 맞출 수 있어. 근데 하나 둘 다 인구가 증가했는데 이게 기준 연도가 지금 2000년도란 말이야. 2000년. 그러면 2000년대에 제철소가 들어오면서부터 당진은 꾸준히 인구가 증가했고요. 근데 홍성 같으면 충남도청이 이전에 오기 전까지는 인구가 감소했었단 말이야. 충남도청이 이전에 와서 이제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인구 증가율이 여기서 더 낮은 게 지금 홍성이야.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 2000년 대비가 아니고 최근 한 5년으로 폭을 좁혀 2015년에서 2019년의 인구 증가율이다. 그러면 홍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 도청이 이전한 게 이제 2013년 정도 이제 도청이 이전한 거니까 최근 한 5년만 자르면 홍성이 높을 수 있는데 이게 최근 20년 통계니까 당진이 높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게 헷갈리면 이걸 보지 말고 그냥 담백하게 요걸 보는 거야. 알겠지? 가가 훨씬 더 도시적 성격이다 라는 걸 가지고 당진시를 골라버리란 얘기입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선택지를 풀어볼게요. 자, 나이는 대규모 제철소가 있다. 여기서 제철소가 있는 곳은 당진이죠. 가. 자, 틀렸고요. 자, 내포 신도시는 충남도청이 이전해서 만든 신도시죠. 맞죠? 그래서 내포 신도시는 여기 있죠. 홍성과 바로 옆 예산 사이 여기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포 신도시는 홍성, 예산. 자, 두 지역 다 해당이 되고요. 이 중에는 홍성인 나라 연결이 돼야 되겠죠. 자,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다는 가보다 2019년 중위 연령이 높다. 자, 이건 있잖아. 이 문제는 가나다를 지역을 연결 안 해도 무조건 답을 3번으로 고르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2019년 중위 연령 같으면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고 다가 당연히 중위 연령이 가장 높겠죠. 다가 부연지 몰라도 이거는 답을 고르셔야 돼. 맞죠? 그래서 여기서 당진 홍성은 헷갈릴 수 있는데 답을 3번으로 고르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워 보여도 정답률은 그렇게 낮지 않을 겁니다. 정답률은 80%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4번에 당진의 총부양비는 2019년이 2000년보다 높다. 자, 우리 총부양비는 청장년 분의 비청장년 곱하기 100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총부양비를 계산하고 있는 건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은 아니야. 해도 되는데 청장년 비율이 높으면 총부양비가 낮은 거죠. 청장년 비율이 낮으면 총부양비가 높은 거야. 그러면 당진이 지금 가인데 가가 이렇게 있어. 자, 청장년 비율이 2000년에 낮고 2019년에 더 높아. 그럼 2019년이 총부양비가 더 낮아야 되는 거죠. 그럼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자, 부연은 2019년에 유소년층 인구가 노년층 인구보다 많다. 자, 이거는 노령화 지수 가지고 판단합니다. 자, 노령화 지수는 이렇게 계산하죠. 유소년 분의 노년 곱하기 100. 그래서 노령화 지수가 100을 넘으면 노년층이 유소년층보다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400이야, 400. 맞지? 얘가 지금 그러면 당연히 노년층 인구가 많은 겁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혹시라도 당진하고 홍성을 잘못 찾았다면 약간 꼬일 수는 있을 것 같아. 당진하고 홍성을 잘못 찾으면 약간 꼬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답이 막 2개, 3개 나오고 막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당진 홍성을 정확하게 고르지 못했겠다. 약간 좀 아리까리하다. 그러면 나와 있는 노령화 지수만 갖고 답을 고를 수 있는 3번으로 무조건 답을 고르셔야 됩니다. 알겠지? 내가 누누이 얘기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지역을 연결하고 하는 건 틀릴 수 있는데 자료는 거짓말 안 한다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고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지 해설 영상이 생각보다 좀 길어지네요. 지금 거의 뭐 1시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힘내서 계속 합시다. 자, 16번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부산시 세구 건축물 면적의 용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자, 이거 왜 서울 안 내고 부산 내는지 모르겠어. 아, 진짜 맞지. 우리 서울은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근데 이 문제도 저구를 알아야 되나?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요거 쌤이 부산 관련된 문제, EBS 교재 문제 해설하다가 그 부산의 어떤 도시 구조에 대해서도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내용을 좀 참고했으면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자료를 우선해서 문제를 풀면 문제 못 푼 문제는 아니니까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가나다 지역을 연결하지 않고 자료만 보고 선택지를 볼게. 이제 담백하게 자료만 가지고 선택지를 풀게요. 자, 먼저 가 같으면 요게 지금 제일 높아. 가는 주거용 비율이 엄청 높아. 주거 비율. 자, 그러면 가는 전형적인 어떤 주거 단지다. 이렇게 보는 거야. 마치 서울로 따지면 뭐 노원구, 강서구 느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상주 인구 많고 하기 때문에 저기 주거 용지 비율이 엄청 높은 거잖아. 자, 그리고 두 번째 볼게. 자, 얘는 상업 용지 비율이 엄청 높아. 상업용. 자, 그러면 여기는 좀 도심의 성격이겠구나. 자, 이렇게 좀 파악이 가능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볼게. 자, 여기 다가 공업용 비중이 되게 높아. 그러면 이 지역은 공업 단지겠구나. 자, 서울로 따지면 약간 금천구 필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는 거야. 자, 그럼 1번 해볼게. 자, 나는 경남과 행정구역이 접해 있다. 자, 이 중에서 경남하고 행정구역이 접해 있는 거 여기랑 여기는 위쪽이 경남하고 좀 접해 있을 거야. 그런데 여기는 경남하고 안 접해 있잖아. 그래서 여기가 나면 틀린 거지. 맞지? 근데 나머지 두 개일 수도 있으니 일단은 1번은 좀 물음표로 남겨둡시다. 우리가 가나다를 연결 안 했으니. 자, 2번을 볼게. 가는 다보다 제조업 사업 재수는 공업 단지 비율이 높아. 여기가 높아야지. 2번 무조건 틀렸어. 자, 3번에 초등학생 수는 주거 비중이 높은 가가 더 많아야 되는 거죠. 자,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시가지 형성 시기는 자, 도심이 빠른 거잖아. 도심에서부터 시가지가 확장되는 거잖아. 나가 도심이니까 이게 정답이죠. 자, 정답은 4번. 자, 5번에 인구 10,000명당 금융기관 수는 도심이 많아야 되죠. 그래서 나가 많아야 되니까 5번이 틀렸어. 여기서 1번은 파악을 못해도 2, 3, 4, 5는 지도와 연결 안 해도 충분히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4번을 골라야 되고요. 1번은 그냥 놔두셔도 괜찮다는 거야. 그러면
지역을 연결하는 것까지 우리가 보충해서 공부 좀 해볼게요. 자, 답 고르는 데는 여기까지 해도 지장이 없고요. 자, 요 문제가 연계돼 나올까봐 내가 좀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부산의 구 몇 가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에 여기 엄청 작은 구 있죠. 여기 바닷가에 작은 구. 요 구가 중구야, 중구. 중구. 여기가 도심입니다. 자, 도심인데 옛날 도심. 내가 이렇게 쓸게. 구도심. 구도심. 자, 선생님이 부산과 인천의 도시 구조의 특징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자, 부산하고 인천이 해안가부터 도시가 형성된 도시잖아. 강화도 조약 때 개항장이 되면서 항구에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도심이 된 거야. 도시가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이 중구가 옛날 번성했던 항구였고 여기에 도심이 발달했던 거야. 그래서 이 중구에 저기 뭐 자갈치 시장 있고 국제 시장이 있고 저기 남포동, 광복동 있고 여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자 도시의 시가지가 자 부산도 막 인구가 늘어나고 하다 보면 시가지가 확장이 될 건데 시가지가 남쪽으로 확장되기는 어려워. 맞죠? 왜냐면 남쪽은 바다니까요. 다 북쪽으로 가야 돼. 맞지? 북쪽으로. 자, 이 도심을 따라서 이렇게 부채꼴 형태로 이런 식으로 시가지가 확장이 되겠지. 맞지?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커져 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날 자 부산, 인천 같은 도시는 구도심이 바닷가에 있어. 바닷가 해안가. 근데 도시 규모가 커지게 되면 이 도심이 접근성이 가장 좋은 지점이 아니게 돼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새로운 도심이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부산 같으면 서면 같은 곳이 자 새로운 신도심이 되고 인천 같으면 부평 같은 곳이 부평이나 뭐 구월동이나 뭐 이쪽이 신도심이 되는 거라 그랬지. 그래서 부산도 현재 도심이라 그러면 요런 데인 거야. 여기 서면이 있는 부산 진구라든가 뭐 해운대구의 뭐 일부라든가 뭐 요런 데들이 신도심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도심의 성격이 나와 있으니 나를 중구로 우리가 좀 골라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왼쪽에 낙동강 삼각주를 포함하고 있는 엄청 넓은 여기 있지. 여기가 자 부산의 강서구야. 서울에도 강서구가 있는데 맞지? 여기가 부산의 강서구고 여기가 아무래도 낙동강의 물을 공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규모 공단들이 들어온 거예요. 산업화초기 때. 그래서 요 강서구가 좀 공업단지 성격이 좀 있다. 그래서 달은 여기로 고르셔야 되고 그러면 남는 갈을 여기로 고르시면 되죠. 여기가 금정구라는 데인데 그래서 선생님이 쓴 구 이름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가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가로 찾고 여기가 주거단지다. 그렇게 연결하면 되겠지. 그러면 나가 지금 여기 있는데 경남과 행정구역이 접해 있지 않죠. 그러면 1번도 틀렸다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17번으로 갈게요. 자, 지도의 A, E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아, 요 문제는 좀 쉬어가는 문제 같아. 자, A가 성남. 자, 성남에는 수도권 1기 신도시, 분당 신도시가 있죠. 자, 그래서 1번 맞고. 자, B는 임금님 쌀의 2천입니다. 그래서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된 쌀 2천 임금님 쌀이 있죠. 자, 2번 맞고요. 자, 3번의 C가 원주인데 강원도 도청은 어디 있니? 강원도청은 춘천에 있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그래서 원주하면 이런 게 나와야죠. 뭐 혁신도시, 기업도시, 강원도에서 인구 제일 많다.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됩니다. 아니면 저기 뭐냐 첨단 의료기기 뭐 이런 것들. 자, 그리고 4번에 자 D가 강릉이고요. 자, 강릉에 저 경포호 같은 속고 있으니까 맞고. 자, E는 태백. 자, 태백은 폐강 시설을 활용한 관광 자원 석탄 박물관이 있죠. 태백의 석탄 박물관. 자, 정답은 쉽게 3번입니다. 자, 18번 갈게요.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신재생 에너지 원별 발전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우리가 찾아야 될 게 수력, 태양광, 풍력 중에 고르고 자, 지역을 연결할 때는 자, 강원, 전남, 제주랑 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 이 문제에서 각 지역별로 잘하는 신재생 에너지를 일단 떠올려야 돼. 알겠지? 그러면 먼저 강원도 같으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력이나 풍력 비중이 좀 높다는 거. 그리고 제주는 풍력 비중이 높다는 거. 맞죠? 전국에서 순위에 들어가는 것들 쓰는 거야. 자, 전남은
태양광 1이다. 태양광이 그 전국 1등이다. 자, 이게 일단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수력 태양광 풍력 중에 전체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이 가장 많은 게 뭐였지? 태양광이었지. 그래서 이 중에서 태양광이 전체 생산량 1등이다. 자, 왜냐하면 이게 비중이 아니고 양이거든요. 양. 그러면 막대기가 좀 올라가는 게 태양광일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야. 알겠어? 그래서 태양광 1등이다라는 거. 요거를 알면 지역을 하나 연결하는 게 대단히 편합니다. 자, 그러면 봐. 여기서 나의 이 B, 이 막대기가 지금 엄청 크잖아. 이게. 그럼 이게 이럴 리가 없어. 제주도의 풍력 이럴 리가 없어. 이게 전남의 태양광이겠지. 왜냐하면 태양광이 모든 신재생 중에 수력 태양광 풍력 중에 가장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 B가 태양광이고, 그럼 태양광이 가장 많은 나가 전남이다. 자, 요걸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A하고 C가 남는데, 자, 먼저 첫 번째 힌트가 전남이 지금 A가 좀 부족해. 그러면 전남에 평야가 많으니까 요게 좀 수력이겠다. 자, 요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요게 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선 이게 좋아. 가하고 다의 어떤 A, C의 밸런스를 볼게. 자, 나는 이게 강원 아니면 제주잖아. A가 거의 없다시피. 근데 C만 많아. C만. 자, 그런데 가는 A도 많이 하고 C도 어느 정도 합니다. 그러면 수력, 풍력 둘 다 가능한 곳이 어디야? 강원도잖아. 그래서 가가 강원도. 수력 하나는 그냥 접고 들어가는. 자, 다가 제주가 되겠죠. 왜냐면 제주는 하천이 발달할 수가 없잖아. 물이 막 현무암 밑으로 막 줄줄 빠지는데 어떻게 수력 발전을 하나고요. 맞죠? 그래서 제주에 없는 A를 수력, 제주에 있는 C를 풍력. 자, 이렇게 고르시면 다 세팅이 된 겁니다. 자, 1번부터 볼게.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은 이 중에서 전남이죠. 전남 영광.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가는 나보다 AC 발전량 중 수력의 비율이 높다. 수력이 여기서 A고요. A의 비율은 당연히 가는 전체에서 이만큼 수력이 있고 나는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요거 세 개 합해서 저 파란색으로 표시한 수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강원도가 높겠죠.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에 C는 일조량이 풍부한 지역이 전력 생산에 유리하다. 일조량이 풍부한 지역은 태양광을 해야 되겠죠. B. 자, 틀렸고. 자, 3번에 우리나라 전력 생산에 이용된 시기는 수력이 가장 빠릅니다. 자, A가 1을 넣어야 되고 틀렸고. 그리고 총 발전량은 A시의 총 발전량은 막대기 3개를 더하면 강원도는 요거 3개, 요렇게 3개 더한 거고 제주는 요렇게 3개 더한 거니까 강원도가 더 많아야 됩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9번 갈게요. 가라 지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자, 요거는 쌤이 요렇게 나올 거라고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어. 알겠어? 자, 그 중에 3군데는 맞췄잖아. 맞지? 자, 한번 봐봐. 자, 먼저 나온 것이 지금 남양주입니다. 자, 남양주는 근교 농촌의 성격, 대도시 근교, 서울 근교다. 자, 요 성격. 자, 그리고 여기가 지금 평창이잖아. 자, 평창은 고위 평탄면이니까 채소 느낌이 좀 느낌. 자, 그리고 여기가 지금 해남입니다. 해남이 그래도 전라남도 평야 지역이니까 여기가 그래도 가장 벼농사가 좀 발달한 지역이겠다. 맞죠? 자, 그리고 여기가 지금 제주니까 제주는 일단은 논이 아예 없을 거고요. 자, 그리고 과수나 채소 위주로 재배를 할 것이다. 특히 요 네 지역 중에서는 과수 비중이 가장 높아야 됩니다. 채소야 뭐 평창에도 채소를 열심히 하고 남양주에서는 저 비닐하우스 채소 같은 게 있을 거니까요. 과수가 좀 결정적인 힌트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제시된 게 시설 작물 재배 면적 비율을 가지고 한 놈을 골라낼 수 있어. 자, 얘 혼자 시설 재배 비율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이거는 서울 근처에서 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가가 남양주. 자, 골라주시고, 자, 두 번째 요걸 볼게. 식량 작물 비율이 높은 데를 볼게요. 자, 얘가 지금 식량 작물 비율이 엄청 높아. 얘가 지금 요거 식량 작물. 그러면 여기가 벼농사 열심히 하는 평야 지역이란 얘기죠. 그래서 나가 해남 고르시고, 자, 그리고 과수 채소 2개가 있는데 과수가 조금 더 높은 데가 지금 여기잖아. 다는 과수가 거의 없어. 거의 채소만 해.
그러면 과수를 어느 정도 열심히 하는 데가 당연히 귤을 열심히 하는 제주가 되겠죠. 그리고 채소만 열심히 하는 다가 고랭지 배추밭의 평창. 자, 이렇게 하나씩 골랐습니다. 자, 1번을 볼게. 가는 나보다 지역 내 경지 면적 중 반면적 비율이 높다. 여기서 나 제주가 밭이 100%잖아. 그래서 무조건 반면적 비율은 나가 높아야 됩니다.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고랭지 채소 재배 면적은 당연히 고랭지 배추밭이 있는 평창이 넓어야 되고요. 쌀 생산량은 평지에 해남이 많아야 되고. 자, 지역 내 전업 농가 비율이라고 그랬어. 전업 농가 비율. 자, 가하고 나를 비교했는데, 자, 가 남양주 같으면 서울 근교잖아. 서울 근교. 그러면 서울에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이 가가 겸업 농가 비율이 높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전업 농가 비율은 라가 높아야지.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5번에 가는 수도권이 맞는데 강원권에 위치한 건 여기서는 다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20번 갈게요. 기후 문제 우리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렇게 쉽게 나오면 겁나 우무합니다. 자, 먼저 오른쪽에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볼게. 자, A가 속초고요. 자, B가 울릉도. 자, C가 영남 내륙의 의성인데 그냥 영남 내륙으로 영남 내륙 소우지.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먼저 다가 요거 강수량이 제일 작아.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소우지가 영남 내륙 지역이잖아. 그래서 다를 C로 연결하시고요. 자, 두 번째 가 나의 결정적인 차이는 요거야. 겨울 강수량. 그래서 겨울 강수량이 많은 가가 울릉도. 자, B 연결하시고 남는 A를 나에 연결하시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9월 모의평가 선문 문제 푸시느라 자, 푸시고 선생님 해설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좋은 문제도 있고 뭐 너무 어려워서 아쉬운 문제들도 있고 또 뭐 쉬운 문제도 있고 뭐 골고루 있는데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하다라는 걸 좀 명확하게 좀 찾아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진단 검사잖아요. 맞죠? 그래서 내가 아픈 게 있으면 내가 검사 받고 고쳐서 마지막엔 들어가는 게 맞는 거니까 그 계기로 여러분들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생각했을 때 적어도 첫 페이지 문제들 있죠. 1, 2, 3, 4, 5 요 4개는 좀 반드시 맞춰주셔야 된다. 자, 그리고 6번이 조금 까다로웠던 문제고 자, 6번이 조금 까다로웠던 문제. 그리고 7번, 8번 맞추셔야 되고 7, 8, 9까지는 맞추셔야 되고 10번이 좀 많이 어려웠다. 10번. 그래서 6번, 10번이 좀 많이 어려웠다. 자, 그리고 11번 맞추셔야 되고요. 고흥을 모르셔도 12번도 맞추셔야 되고 13, 14, 15까지. 15번이 조금 까다로운 문제일 수 있는데 답은 3번이 명확해서 여러분들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 그리고 16번 좀 생소한 데가 나와서 조금 까다로웠지. 얘도 좀 생각해보면 맞출 수 있던 문제고 17번은 맞추셔야 되고 그 다음에 18, 19, 20은 문제 난이도가 완전 최상까지는 아닌데 18번, 19번 문제는 좋은 문제입니다. 요거 자체가 좋은 문제고 그리고 진짜 18번, 19번은 공부 딱 한 친구들이 딱 맞출 수 있게 전형적으로 딱 낸 문제들이니까 요 두 문제는 좋은 문제 같고요. 자, 20번은 기후 문제치고는 조금 쉬웠다. 충분히 맞출 수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체크한 문제가 조금 어렵고 까다롭다고 느껴진 문제가 지금 6개죠. 자, 6번, 10번, 15번, 16번, 18번, 19번. 그래서 요 6문제들을 좀 반복해서 여러분들 좀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 질문 있는 친구들 같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 있는 친구들 같으면 선생님이 또 현장에 가서 또 세세하게 조금 보충된 내용을 가지고 현장에서 더 자세하게 최소 2시간 해설을 해드릴 수 있도록 수능을 예상하는 것까지 해서 제가 해설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